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저는 한 달에 딱 두 번만 이제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주식을 딱 한 달에 한 번 매수할 때고요. 그 두 번째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자산 배분 내역을 정리할 때예요. 이렇게 딱 두 번 이제 계좌 확인을 하는데, 지난달 주식 매수할 때 나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이게 좀 폭락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맞죠, 매수 기회가.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면 주가를 싸게 살 수 있잖아요. 그쵸? 이게 뭐 박앤셀이라고도 하는데, 그러면은 당연히 기분이 이렇게 좋아야 되잖아요.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.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, 이게 주식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잔고에서 수천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, 지난달 대비하면은. 그러니까 이게 저도 멘탈이 좀 흔들리더라고요. 이런 인간의 근원적 공포심을 이제 극복해야지 이제 투자에 성공하고 이제 부자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많이 좀 떨리고 저도 좀 쫄리긴 했지만 평소보다 오히려 좀 더 큰 돈을 주식에 매수했어요. 그래서 많이 좀 이 주가가 떨어진 종목에, 그리고 또 제 자산 배분에서 좀 부족한 섹터 중심으로 해서요. 좀 더 큰 돈을 좀 매수했고요, 지난달에. 보시면 제가 주식 비중이 이제 좀 너무 커져서 많이 매수해도요, 이게 비중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. 이 적립식 투자도 시간이 가면은 이게 약간 좀 약해지거든요. 계란으로 바위치기 느낌이 좀 나요. 지난달 이 사업 자금에서 회수된 돈을 그 월세 받는 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결국 넣었어요.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할까도 했는데, 그 목돈을 갑자기 넣을 정도로 그 조정이 그렇게 큰 기회라고 하긴 힘들 것 같아서, 이 전에 많이 올랐잖아요, 사실. 그래서 이 돈은 그냥 이 부동산,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넣기로 했어요. 이건 나라별, 지역별 섹터인데, 원래 제가 인도랑 아세안도 같이 투자했었는데요. 이쪽은 모두 정리했어요. 이제 미국, 중국, 국내 딱 세 지역만 남았습니다. 얘네도 장기 투자하면 물론 좋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우선순위를 하라면 저는 미국과 중국을 선택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인도랑 아세안 이쪽은 IT나 헬스케어와 같은 제가 원하는 어떤 섹터, 이 섹터만 골라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이 시장의 전체 지수 자체를 사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제 투자 철학과는 약간 이제 안 맞는 거죠. 저는 딱 이런 좋은 섹터에만 투자하고 싶은데, 나중에 이런 섹터 ETF가 생긴다면은 이 인도와 아세안 투자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섹터가 이제 많이 심플해졌습니다. 제 매수 계획은 헬스케어가 20%, 미국 IT 20%, 중국 IT 20%, 컨텐츠, 반도체, 친환경, 배당 성장 각 10%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 미국 IT, 중국 IT랑 컨텐츠랑 반도체도 넓게 보면 다 IT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IT 테크 비중이 거의 60%가 넘는 거예요. 이게 진짜 공격적인 사실 투자 방법이고요. 이게 제가 이렇게 공격적인 이유는 제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주식을 매도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요. 초장기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. 이게 저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니거나 좀 극단적인 투자 성향이 아니라면요, 그리 이게 추천하고 싶지 않거든요. 특히 나이가 있으시거나 매월 이제 현금 흐름이 좀 중요하시다고 하면은, 저는 이런 IT나 헬스케어 이런 성장주보다는 이 배당 쪽 투자를 늘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쪽 비중을 천천히 늘릴 계획이지만, 그쵸? 자기의 투자 철학이 다 있는 거예요. 얘는 이제 통화별 자산인데, 보시면은 달러랑 이제 홍콩 달러가 얘네 둘이 사실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주식 자산의 80%가 이제 달러 자산이라고 보면 돼요. 근데 이번에 달러 가치가 좀 많이 하락했잖아요. 그래서 달러 말고 좀 다른 걸로 이렇게 분산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대안이 없어요. 대안이 없는 게 일명 마파라고 하죠. 마파와 같은, 그리고 알리바바, 텐센트 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기업들은 거의 이제 미국의 뉴욕 주식시장이나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든요. 이게 다른 통화로 분산하려고 해도 분산할 수가 없어요. 이 위안화 자산을 좀 이렇게 올리고 싶어도 중국 본토 시장에 제가 선호하는 기업이 또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나마 이제 항서제약이 상해에 있거든요. 그나마 항서제약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, 좀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이게 글로벌 다른 저와 같은 투자자들도
똑같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미국이나 중국에 괜찮은 기업들 다 이제 뉴욕, 홍콩에 상장되어 있거든요. 심지어 아세안이나 남미, 남아메리카 이쪽에 시총 1위 기업도 얘도 다 뉴욕에 상장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 달러 자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. 어디 할 수가 없어 이게. 이렇게 생각해보면 미국이 아무리 돈을 이렇게 많이 푼다고 해도 이 달러 가치 하락은 어느 정도 제약은 있을지 않을까 해요. 막 무한정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. 3개월로 보면은 달러 가치가 많이 내려왔죠. 근데 10년으로 보면요. 오히려 약간 위쪽에 있거든요. 우리는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요. 결국 이 정부도 계속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치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수출에 유리하려면 이렇게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오르는 게 더 좋거든요. 어쨌든 이 투자 입장에서는 달러 자산 말고는 대안이 별로 없다. 얘는 이제 주식 대비 현금 비중인데요. 제가 이제 사업 자금에서 회수된 돈을 부동산에 이제 올 때 그 플러스 알파에서 더 넣었거든요. 그리고 요번 달 좀 오버해서 주식을 또 매수한 덕분에 이제 현금 비중이 최저입니다. 사상 최저 수준이고요. 근데도 이 주식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 8%라고 해도 이게 엄청난 수준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5에서 10%이 사이로 계속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주식시장 봐서 좀 계속 조절하는 걸로. 얘는 ETF랑 개별 주식 비율인데요. 드디어 20%를 넘어섰습니다. 1차 목표는 30%거든요. 그 ETF가 아무래도 좀 투자할 때 개별보단 재미가 없죠. 수수료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여러 단점들이 사실 있어요. 그래도 저는 이 주식 이 비중이 커지면서 생기는 이 심리적 그 좀 부담감 이런 거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ETF 비중을 늘릴 이유는 충분한 것 같아요. 이 장기 투자엔 정말로 그 마음의 안정이 정말 그 중요하거든요. 어쩌면 이건 더 중요할 수 있어요. 그 기술적인 어떤 투자 기업보다. 각 섹터별 비중인데요. 얘는 헬스케어 섹터인데 제가 헬스케어 섹터를 계속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자산에서 비중이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. 이게 최근 주가가 좀 재미없는 것 같은데 항서제약도 좀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. 복성제약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. 중국 바이오제약은 엄청 떨어졌죠. 그 제가 이 세 기업은 제가 나름대로 이 R&D 투자 많이 하는 제약회사 순으로 제가 정한 기업이에요. 근데 셋 다 주가가 별로 좋지 못하죠. 근데 반면에 이 KUR이라는 그 ETF 있어요. 중국의 그 헬스케어 ETF. 얘는 주가 수준이 그래도 좀 견고하죠. 아까 세 기업에 비하면. 이 ETF 상위 기업 그 1위를 보니까 보유 종목 우시 바이오로직스예요. 얘가 중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불리는데요. 야오밍 바이오라고도 해요. 이 최근에 주가 보면은 엄청나죠. 앞서 그 항서 복성 중국 생물제약과는 다르죠.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. 또 이 얘는 항서제약이고 3위 이것도 제가 모르는 기업인데 뭐 매서의료라고 하는데 얘도 엄청 상승세가 가팔라요. 그러니까 이게 ETF가 이 운용 인력들이 나도 모르는 잘 나가는 현지의 기업들을 이렇게 발굴하고요. 알아서 잘 그 보유 종목을 리밸런싱하고 관리해 주는 거예요. 제가 그냥 직접 알아서 이제 발굴하고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항서 중국 바이오제약 복성제약보다 이 ETF가 최근 성과가 더 괜찮았거든요. 물론 뭐 10년, 20년 투자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ETF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는 것 같고 현재 지금 33%인데 헬스케어에서 ETF 비중이 그 이 헬스케어에서는 전 70%까지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사실 이쪽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저는 전공자가 아니잖아요. 그냥 까막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쪽은 헬스케어 쪽은 ETF 비중을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얘는 이제 미국 쪽 IT 테크. 그 이번 조정장에 그래도 꽤 많이 매수했어요. 아마존도 한 주 더 사고 싶었는데 이게 한 주에 막 300만 원이 넘으니까 결국 부담돼서 못 샀어요. 그래서 얘도 좀 액면 분할 좀 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. 얘는 중국의 IT 테크 기업들. 그 액면 분할이 가장 시급한 건 이제 아마존보다 사실 텐센트죠. 얘는 한번 거래할 때 최소 금액이 800만 원이 넘어요. 당분간은 이 KWB ETF로 좀 만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이 안에 얘네 둘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.
텐센트는 제가 요즘에 300 이상 떨어지면 더 사야지라고 막 기다렸던 때가 있었는데 참 부끄럽죠. 엄청나게 올랐죠. 이 텐센트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무서운 회사 같아요. 그래서 얘도 만약에 그 액면 분할이 되면은 매달 정말 꾸준히 그 사모으고 싶은 그런 주식 중에 하나예요. 얘는 컨텐츠 쪽도 꾸준히 사모으고 있어요. 다른 기업 대비하면 그 넷플릭스가 좀 적죠, 이게. 근데 비중은 적은데 역시 수익은 제일 높다는 안타까움이 있죠. 보시면은 얘가 너무 계속 올라서 이게 매수할 기회를 안 줘요. 얘도 그냥 적립식으로 1년 넘게 제가 계속 기회를 봤는데 기회를 안 주니 적립식으로 그냥 매달 한 주씩 사 모으는 것도 좀 방법 같아요. 얘는 반도체 섹터인데 가장 많이 이제 좀 오버되기도 했어요. 제 그 목표 비율보다. 이게 왜냐하면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. 다 수익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. 근데 유일하게 SMIC만 지금 마이너스 30%인데요. 이게 물타기로 더 살 수는 있겠죠. 근데 저도 약간 확신이 좀 들진 않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SMIC가 이대로 망할 것 같진 않아요. 올해 그 3분기에도 16% 성장했거든요. 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반도체 그 독립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결국 이 파운드리 기업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중국 입장에서도 SMIC를 최대한 좀 지원을 하고 살릴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얘네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. 정말 장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기업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달에 좀 현금 흐름 나오면은 조금 더 살 계획입니다. 마지막으로 아직은 좀 비중이 낮은 친환경 섹터인데요. 얘는 이제 중국의 그 폐기물 처리 기업이고요. 고능 환경. 그리고 얘는 그 중국의 배터리, 그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 기업이에요. 그래서 얘네 둘 다 성장을 잘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영상에서 소개했던 글로벌 재생에너지 ICLN ETF랑 이 중국의 재생에너지 2809 ETF 둘도 계속 제가 사모으고 있어요. 다만 제가 이 신재생에너지 영상 만들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천연가스 인프라는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얘는 좀 정리를 했어요. 비중을 줄였죠. 제가 이 차이나가스라는 기업을 직접 중국에 여행 가고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발굴한 기업이라 약간 애착이 좀 갔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. 천연가스 중국의 인프라도 물론 장기적으로 성장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. 비중은 앞으로도 조금씩 줄일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번 달 매수 목표는 가장 이제 좀 부족한 이 헬스케어와 이 친환경 이 둘을 좀 목표로 해서 이 매수를 늘릴 계획이고요. 그 배당 성장은 제가 그 DGRO 이 ETF로 투자하고 있는데 얘는 사실 최근에 뭐 그렇게 주가 변동이 없고 조정 때도 이렇게 많이 폭락하지도 않았어요. 당분간 이제 매수 순위에선 제외하는 걸로 이제 많이 떨어진 것부터 매수하는 게 좋잖아요. 참고로 저는 이제 자산 중에 이 대여금 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이 있는데 이게 모 방송사 부장이거든요. 근데 드디어 이번 달에 재판 일이 잡혔습니다. 이 인간이 나올진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 판결이 나면은 아마 내년 초부터는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월급에서 차업 들어가서 이제 기회 되면 이것도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. 이제 그 떼인 돈 받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, 영상을. 어찌되었든 이번 달도 이렇게 제 자산은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. 주식 수가 늘어나고 있죠.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, 시간. 사실 그 숫자로만 보면은 수천만 원이 사라졌죠, 지난달 대비해서. 하지만 주식 수로 늘어났고 길게 보면은 이 지금의 조정이 싸게 주식을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이 좋은 주식을 계속 사모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투자는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이 평생 하는 거잖아요. 이번 달도 이 시기로 마무리하려고 해요. 이 좋은 술 마시고 은근히 취한 뒤에 예쁜 꽃 보노라. 어떤 꽃이냐면 반쯤 핀 꽃. 저는 이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사실 열심히 지금 꿈을 꾸고 달려가고 있지만 막상 이걸 이루게 되면은 허무할 수도 있어요.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열심히 지금 돈을 모으고요. 주식에 투자하고요. 또 공부하고 또 잔고에 계속 이 주식이 쌓여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거지 막상 이루게 되면은 허무할 수 있다는 거죠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